마켓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요약을 해보자면 핫 키워드가 QE 축소 우려와 인도발 쇼크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신흥국의 투자 쇼크가 더 일어난 것은 그들의 국가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더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 의장 중에 한 명인 피셔 총재가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아마 이 사람은 매파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맞다라는 점에 더 한 표를 건넸을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이준희 앵커 전해주시죠. 신흥국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경상수지를 투자 기준으로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냐 적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할지 말지 크게 의견이 갈린다는 조언입니다. 즉 같은 신흥국이라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다면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인데요. 오늘 ING은행의 아시아리서치 총괄은 경상수지 여건이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적자가 클수록 당장 투자를 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꼽았습니다. 반대로 경상흑자를 기록하는 한국과 대만은 긍정적이라는데요. 경상흑자로 상대적인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서 투자 매력도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노무라 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경상흑자 증가를 이유로 한국과 대만의 투자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는 경상적자가 점차 줄고 있는 동유럽에 베팅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미 증시가 많이 빠진 데다 점차 적자 규모가 줄면서 증시에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양적 완화에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던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준은행 총재는 또 한 번 양적 완화 축소를 언급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강연에서 피셔는 양적 완화를 축소하더라도 현재 미국 경제는 충분히 이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통해 9월 중 양적 완화 축소를 주장했던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셔 총재는 양적 완화가 제조업의 경기를 불러일으켰지만 이제는 성장세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지나치게 푼 탓에 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양적 완화를 조기에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해외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경상수지가 하나의 지금 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되는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런 신흥국 동남아보다는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KTB 투자증권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주요한 이슈였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것이 7월에 회의가 열렸었던 그 회의의 의사록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내에는 양적 완화 축소를 할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 이 점이 오히려 더 불확실성을 키워서 악재가 되는 것일까요? 그 분석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그 7월 이제 FOMC 회의록이 나오기 전부터 특별한 내용은 좀 담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 예상이 많았었고요. 예상대로 사실 그 포워드 가이던스의 어떤 친절한 역할이 나오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내에 양적 완화 축소는 필요하다. 또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서 양적 완화 축소를 진행하겠다라는 거에는 좀 이견이 없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테이퍼링 우려 자체는 좀 단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8월 고용지표, 그러니까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고용지표가 어떤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테이퍼링 우려에 따른 어떤 증시의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그 다음 날이었죠. 전 세계 증시가 패닉 아닌 패닉에 빠졌었는데 오히려 시기가 딱 정해진다면 이 불확실성의 해소로 나아질 것인지, 그러니까 증시가 더 나아지는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선진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경제 지표가 몇몇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 PMI가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확장세를 나타냈고 어제는 중국에서도 PMI가 50을 상회하면서 예상을 상회했고요. 이렇게 한 가지씩 긍정적으로 좀 포착이 되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 유럽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상당히 좀 점증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2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7분기 만에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표되는 월별 실물 경제 지표가 뭐 제조업 경기뿐만 아니라 어떤 소비자 기대 지수라든가 어떤 그러한 기업 투자의 어떤 선행을 갖고 있는 지표들이 어떤 체감 경기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떤 테이퍼링 우려의 어떤 버퍼링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경기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2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경착륙 우려가 상당히 진행됐었는데 PMI 제조업 지수가 이제 국가통계국의 PMI 지수는 50선을 상회했었고요. HSBC의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월 만에 이제 50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뭐 정부의 지금 최소한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효과가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것 반면에 또 이제 글로벌 경기, 그러니까 유럽 쪽의 경기가 아무래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회복 기대감. 그래서 뭐 중국 경기가 다시 이제 뭐 8%를 상회하는 어떤 성장률을 보이진 않겠지만 적어도 경착륙 우려를 덜어내는 데에는 좀 시장의 의견은 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경착륙 우려감이 좀 덜해졌다라는 것에 이제 긍정적인 해석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군요. 그럼 앞서서 언급을 잠시 했습니다만 QE 축소 시행 여부가 더욱 구체화된다면 신흥국 시장의 변동폭이 오히려 좀 줄어들게 될까요? 아니면 더 확대되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면은 이제 어차피 그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러한 모멘텀을 경기 회복 모멘텀이 얼만큼 메꿔주느냐의 문제인데 아직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확신이 들기에는 물론 뭐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과연 그 미국, 그러니까 테이퍼링 우려로 시작되는 어떤 미국 경기의 어떤 회복 손실 부분을 과연 중국과 유럽이 얼만큼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테이퍼링 우려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 그 금융시장의 변수 자체는 9월에 양적 완화가 축소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를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9월에 축소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우려에 따른 어떤 외자 유출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어떤 통화 가치의 급락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여러 가지 지금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우려가 조금 완화된다 하더라도 어떤 신흥국 시장에서의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감 자체는 조금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월로 정해지던 이 변동성이 좀처럼 그렇게 빨리 잦아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일단은 점진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좀 가장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시기 자체가 뭐 9월에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규모 자체가 조금 더 줄어들면서 시작되는 것이 좋겠고요. 또 뭐 연말에 시작이 된다면 처음에는 좀 그 축소 규모가 크겠지만 이후에 좀 규모를 좀 더 줄이는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어떤 그러한 좀 테이퍼링 진행 과정이 진행돼야지만 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내포되어 있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컸던 인도, 인도네시아, 뭐 태국, 뭐 이런 쪽에서 꼭 마치 이렇게 계속 쌓아져 있다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이 커짐에 동시에 같이 이게 터진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국가들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타자가 있을 것인가? 계속 연이어서 이것이 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아시다시피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문제가 상당히 컸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의 어떤 수출 경기가 상당히 무너지면서 문제가 컸다는 점을 봤을 때는 다음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지금도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화권과 연관이 있는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대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러한 금융 위기의 어떤 안전적인 어떤 지역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아직까지 그 신흥국 금융 위기 자체가 이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경상수지가 그쪽은 적자고 저희 쪽은 흑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별화가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신흥국의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쪽 권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국내 수출 경기에도 좀 향후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현호섭 부총리가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좀 탄탄한 위태적인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예. 꼭 그도 그럴 것이 아니네요. 뭐 일단은 당장에 뭐 네. 문제가 커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뭐 최근에 이제 그 신흥국 금융위기 자체가 뭐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랑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이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신흥국 그쪽의 그 펀더멘털과 국내 펀더멘털과는 아직은 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장의 뭐 우려가 좀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참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한 주에 일어났던 그런 한 주일이었는데요. 8월 중후반 들어서부터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주가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양쪽 하나 부담 계속해서 느낄 테시고요. 금융시장에 그 외 주목해야 할 체크포인트들 어떤 것 있겠습니까? 뭐 계속적으로 이제 테이퍼링 우려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각국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유로존 그리고 그 외 어떤 신흥국들의 어떤 금융시장 그러한 흐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고용 지표가 어떤 명확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어떤 그 경기 회복 모멘텀과 테이퍼링 우려 간의 어떤 시속 게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고용지표 이 부분 예의주시해야 되겠네요. 네. 양쪽 하나 축소 우려감과 계속 시속 게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봐야 될 지표 살펴봤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견해도 궁금한데요. 이런 미국 출구 전략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고 해도 뭐 계속 악재로 작용이 되니까요. 증시 흐름에 대한 전망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 쪽 의견 자체는 좀 박스권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뭐 저희가 밴드를 좁히자면 1850에서 1950 사이를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뭐 더 그 박스권 흐름을 좀 더 넓혀보자면 1750에서 2000, 2050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박스권 자체가 너무 크지 않냐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수준이라고 해봤자 지금 수준에서 10% 미만의 위아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좀 지지 테스트가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단기간에 위쪽으로 올릴 만한 상승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증시의 어떤 지금 현재와 같은 답답함 움직임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외국인 자금이 언제쯤 돌아오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또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이퍼링 우려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 증시의 박스권 흐름은 좀 당분간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박수권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위쪽으로 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이 대답이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 답답한 상황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투자자들은 더 답답하게 마련이거든요. 예. 뭐 그 대응,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조언의 한마디를 해준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지수가 박스권에 갇힌다고 보면은 이제 결국엔 종목별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뭐 지금 이제 시그널을 어느 쪽에서 찾느냐에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과 유럽의 그러니까 중국의 L자형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져 있고 유럽의 경기 회복 기대감과 또 정책 기대감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그쪽 포커싱을 둔다면 어떤 그 유럽 경기 회복의 수혜주를 입을 수 있는 어떤 뭐 조선이라든가 이미 상당 부분 뭐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또 중국 쪽에서의 어떤 뭐 투자 부분이라든가 소비가 조금 네.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그런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면서 네.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군요. 예, 예. 네, 자 지금까지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거시경제를 보는 분입니다. KTB 투자증권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